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락토피님의 사연을 바로 들어볼게요. 일주일 전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알게 된 외국인 친구가 제가 SNS에 올린 소신글에 대해 무례하게 간섭을 하면서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 그 친구가 저를 먼저 차단했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 때문에 난 화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경찰서를 갈 만한 일도 아닌 만큼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도 않은데요. 불쾌한 감정과 화나는 기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응할 걸, 내가 먼저 차단할 걸,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안에서 화나는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이런 감정이 지속될 때가 많아 힘들어요. 좋은 기분으로 살아야 일도 잘 되고 삶의 질도 높을 텐데요. 작가님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나요? 이거 알죠? 사람마다 자기가 특히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SNS나 유튜브를 두루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중 악플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건 이거 그냥 악플이네? 하고 쓱 넘어가지는 게 있고, 어떤 건 와, 이 사람 진짜 못됐다, 이렇게 화가 나면서 잘 잊혀지지 않는 악플도 있어요. 오늘 사연자 락토피님한테는 그 외국인 친구가 하는 행동이 딱 그렇게 화가 나는 종류였던 거예요. 락토피님이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화를 품고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화낼 일이 있을 때 바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화를 품을 일이 덜 하긴 해요. 근데 자기가 한 행동의 부작용이 잘 일어나서 그거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그걸 수습하고 감당할 만큼 맷집이 강해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살면서 감당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몇 번 감당하고 나면 이제 좀 참으면서 살게 돼요. 뒷수습하는 것보다 참는 게 차라리 편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면에서 초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당연히 아닌데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정말 해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뿌리치려고 애쓰면 더 끈적하게 들러붙는다는 것.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게 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리적인 차단을 먼저 하세요. 사연자님은 이 과정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많은 분들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내 마음만 다스리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나한테 이득을 주기 때문에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상처를 준다? 그러면 내 마음을 다스릴 게 아니라 그 친구와 거리를 둬야죠. 친구의 행동이 상처가 된다면 벌써 그건 이득이 아닌 거예요. 진짜 큰 이득이 되면 상처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만약 친구가 너 우리 집 와서 빨래 좀 해줘, 이러면서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게 화가 나고 굴욕이 느껴지겠어요? 내가 참는 상황이 이득보다 덜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직장인 경우가 진짜 문제인데요. 내가 태도나 업무 방법이나 이런 걸 바꿔서 노력을 막 하는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저는 직장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직장이면 부서 변경 신청도 할 수 있고 작은 곳이면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 제대로 주무세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엄청 깊어지고 복잡해져요. 그러면 또 악순환으로 밤에 잠을 깊이 못 자요. 이게 사람을 진짜 피폐하게 만들고요.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용돌이가 큰 일이 생기면
그냥 내과에서 수면제 약한 거 처방받아서 그냥 하루 푹 자요. 이거 무조건 수면제 먹고 자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만큼 수면에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심란하다고 스마트폰 늦게까지 보면서 깨있지 마시고 적당한 시간에 잘 수 있게 수면위생 지키시라는 거죠. 세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전부터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기는 했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만큼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현재를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고 심리적인 여러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하기도 해요. 현재를 즐겨라, 욜로족이 되라, 내일이 없이 살아라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정신과 태도를 현재에 집중해서 살라는 뜻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현재에 가진 좋은 거, 이걸 진짜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 진짜 좋았지 이러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의 옛날이 어떤지 저 알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그때보다 더 좋게 지낼 여건이 되는데 그건 안 보고 과거에서만 좋은 걸 찾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은 또 많아요.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만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괴로워요. 현재라는 시간은 중립적이거든요. 항상 지나고 나면 그게 가치 판단이 되면서 화가 날 일이나 괴로운 일이 되는 거지, 지금이라는 시간은 내가 가치를 주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딱 몰입할 수만 있으면 안 좋은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지금만 생각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명상을 하고 무슨 마음에 대한 기법을 배우고 하는 거겠죠? 보통 이런 걸 할 때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이나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걸 의식하면서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막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떠오르더라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그냥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떠나보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일에 대해서 화나는 감정이 막 든다? 그리고 막 기분이 불쾌해진다? 이걸 의식하면 지금 여기 하고 입으로 말해요. 남들 있으면 소곤소곤 중얼거리고 아무도 없으면 좀 큰 소리로 말해요. 이게 저를 현재 제가 있는 장소와 시간으로 소환하는 저와의 약속으로 정해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방금 떠올렸던 기억을 내 감정에서 떨어뜨려 놓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죠. 사연자님도 본인이 좋은 그런 주문 같은 걸 정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감정일 때는 누구한테 말하고 싶거든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감정에 공감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참 귀하고 비싼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자기 에너지랑 시간을 들여서 귀 기울여주고 신경 써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큰 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에 잔잔하게 남는 화는 사실 공감을 얻기 쉬운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어머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정도죠. 물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닐 확률이 더 높고요. 만족스럽게 공감을 받지 못하면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고 더 무거워져요. 이게 누가 공감을 안 해줘도 그냥 말만 해서 뱉어내기만 해도 시원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 뭔가 배출을 하고 싶다 하면 차라리 글로 쓰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 후유증도 적고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화가 나는 감정이 들면 그것에 사로잡히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차례로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아래 영상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글쓰기, 인생 이야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 오세요. 기다릴게요.